안녕하십니까? 이제 그 고령화, 노령화 시대를 맞아서 이 투자 잡박사전에서도 연금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연금 강좌를 더 열긴 할 텐데,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연금을 많이 준비해야 아무래도 국민들의 안락한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연금을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도 당연히 뭐 세금 혜택을 주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럼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네. 흔히 보험 설계사분들 통해서 재무상담사분들 통해서 가입하는 뭐 비과세 연금 이게 아니고요. 네. 이제 기초연금이라고 부를 수 있는 네. 국민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있을 거고요. 퇴직연금. 거기에 플러스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 적격 연금.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 적격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소득이 5,50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저희는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분들 기준이기 때문에 5,5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 그리고 1억이 넘느냐 안 넘느냐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요. 16.5%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해주고요. 5,500이 넘는 분들에 대해서는 13.2%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1억이 넘는 부분들은요. 13.2%는 동일하지만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이제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서 이게 세액 공제 받는 게 그 비율이 틀려지는 거군요. 네. 네. 과거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디테일하게 추가가 되었네요. 네. 네. 그 펀드가 있고 또 뭐 보험으로도 할 수 있고 뭐 상품들이 은행에서도 할 수 있고 증권회사, 보험회사 이렇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일단은 연금저축 일단 먼저 연금저축 말씀드릴게요. 연금저축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요,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은행도 있고요. 은행에서는 연금 신탁이라고 부르고요. 연금 신탁. 네,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는 연금저축 보험이라고 부르고. 연금저축보험. 네, 그리고 증권사에서는 연금저축 펀드. 연금 펀드. 네, 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부르는구나. 네, 근데 네. 이제 은행하고요, 보험사는요, 이제 공시이율 상품이라고 해서 네. 금리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그 금리가 최저 보정으로 떨어지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즘 혹시 우리 대표님께서도 최근에 우리나라 금리가 네. 기준금리가 몇 %인지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요. 0.5라고. 네. 많이 떨어졌죠. 네. 이게 0.5%인데 은행에서 금리를 맞춰줄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예, 못 맞춥니다. 네. 그래서 연금 신탁 같은 경우에는요, 신규 가입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구나. 네. 기존에 있는 분들도 어떻게 해서든 내쫓으려고 해요.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나마 이제 좀 많은 분들 하시는 게 연금저축 보험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참고해야 될 부분은요, 생명보험에서 할 수 있고 손해보험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손해보험보다는 생명보험 쪽으로 이용을 하시는 게 그나마 더 금리를 높게 받으실 수 있지만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기준금리 0.5%입니다. 높다고 해봐야 네. 1%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저는 굳이 이걸 많이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제 장점이 있겠죠. 최저로 아무리 금리가 떨어져도 최저 금리를 보장해주고 원금을 보장해준다라는 장점은 있지만은 소득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낫고요. 저는 가장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연금저축 펀드. 여기 보시면은 뭐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국내 해외 등 다양 이제 펀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죠. 펀드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는 ETF도 연금저축 펀드에 포함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좀 더 공격적으로 내 노후 연금을 좀 늘려보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가장 좋은 거는요. 자유납이라는 거예요. 돈을 안 내도요. 그냥 유지가 돼요. 보험하고 그게 차이가 있겠구나. 네. 보험은 돈 안 내면은 맞아요. 중간에 해지가 되기도 하고 네. 그렇던데. 그런데 여기에는 자유납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출산하신 분들. 네. 회사에서 당번 일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뭐 결혼하고 나서 일을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그런데 보험으로 계속 돈을 내기에는 부담이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하시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평균적으로 제가 관리해드리는 분들은 지금 평균 한 10에서 15% 사이 그러게요. 예,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네. 요것도 관리를 제대로 못 받으시게 되면은 이게 제 고객 중에 넘어온 고객 중에 가장 손해를 많이 보신 분이 마이너스 20% 보시고 넘어오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지금 그분이 한 7, 8개월 되신 분인데 네. 한 12% 정도 오호. 예, 보셔서 저한테 고맙다고 말하면서 말만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만 하시더라고요. 뭔가를 좀 더 액션을 취해주셔도 고마울 텐데. 그러게요. 네. 최근에 저도 이제 내 인생의 첫 주식 공부 책도 쓰고 했었는데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부끄럽네. 이게 백화점 강좌도 해달라고 들어오고 고객 문의가 많이 와요. 이제라도 주식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진즉 좀 하시지. 항상 말했었는데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제 이런 연금 상품들도 이제 워낙 저금리 시대가 굳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성이 가미된 네네. 그렇죠. 연금 펀드로 많이 하시는 거군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관리해 주실 분들이 이렇게 계시니까 이런 분들하고 함께 상의하셔서 이제 너무 낮은 금리로 운용하는 것은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당당하게 네. 죄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호. 네. 네, 죄악입니다. 실제로 내 기회가 있다라면은 실제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운용을 하는 것만큼 가장 좋은 게 없다라고 저는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자본주의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해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 커피만 마시지 마시고 스타벅스 주주가 돼보세요. 주식을 많이 사지 않더라도 느낌이 틀려지실 거예요. 주주가 돼서 스타벅스를 마시는 것. 스타벅스 주주가 되면 배당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주가도 오르기도 하고.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IRP라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그거를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IRP라고 하는 거는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이제 퇴직연금법 관련돼서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변경이 된다고 하지만은 올해는 좀 뒤로 좀 더 늦춰질 것 같고요. 일정 인원 이상 되는 회사에서는요. 퇴직금 혹은 퇴직급여를 지급을 할 때요. 개인 계좌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IRP라는 퇴직연금 계좌로 쏘게 돼 있습니다. 오호. 예, 그럼 그것을 받아서 내가 이제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내고 한꺼번에 찾거나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먼저 여기서 연금저축, IRP 좀 비슷비슷한데 또 다른 게 있는데요. 네. 자, 가장 큰 차이점은요. 연금저축은요. 재정경제부에서 관리하는 계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IRP 계좌는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계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노동자들의 힘이 센가요? 아니면은 나라의 힘이 센가요? 나라 힘이 세지 않을까요? 아직까지는 요즘 들어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좀 노동자들의 힘을 너무 많이 키워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IRP 계좌에 대한 권한이 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연금저축은 1년에 400만 원까지 한도를 보는 거고요. IRP 계좌는 최대 700만 원까지 한도가 더 높네요. 예, 한도가 더 높습니다. 네. 만약에 연금저축 400만 원 있다라고 하면은 IRP 계좌에 300만 원을 더해서 최대 700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는 그러네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IRP는 좀 더 내가 여러 투자 연습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창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ELS, ELB, 각종 TDF 이런 여러 상품을 경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단 우리나라 노동하시는 근로자분들은요, 일만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위험한 걸 하시면 안 돼요. 그렇군요. 노동부에서 열심히란 당신 위험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다 보니 무조건 30%까지는 위험성이 제일 적은 상품에 의무적으로 상품을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런 운용 제한이 좀 있군요. 네네. 그리고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나라 활성화 시켜야 되잖아요. 공격자가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하십시오! 라는 내용으로 주식형 상품으로만 다 몰빵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연말정산 그리고 관련되는 상품까지 한번 쭉 빠르게 한번 달려와 봤는데요. 궁금하신 게 많이 있으시겠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대해서도 아마 궁금한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말고 이 표만 봐도 이게 다 뭐지? 이런 의미는 뭐지라는 게 많이 나오실 텐데요. 다 하나하나 댓글 달아주시면은 네. 친절히 열심히 열과 성의를 다해 네. 성심껏 네.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아이템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